예, 자유한국당 유해의 최고위원의 그 강의 계획서 일파만파로 국민들의 관심, 시청자들의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 유해 최고위원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일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서서히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 이 강의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 과거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거 옹호하는 내용은 아니네? 그러다가 유해 최고가 바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 궁금하면 직접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온에어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발 더 나갔죠. 그 탁현민 행정관, 당신 여성관 진짜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나랑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토론 제안하고 특강해달라고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8월 29일 날 첫 강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지금 시청자들의 관심 아주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날 실제로 생중계가 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방송을 보실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 논의와 관계돼서 우리 그 유해 최고위원 모시고 좀 더 한번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유 최고위원께서 사실은 최고위원이 되시기 전에 네. 교수님이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교수님이셨는지 잘 몰랐거든요. 네, 저 지금도예요. 이번에 개강이 다음 주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개강이 다음 주라서 굉장히 긴장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은 빨라요? 네. 개학을 앞두면 얼마나 떨리는지 아세요? 아, 그렇습니까? 학교 가기 싫어서. 지금 수원대학교에서 지금 교수로, 겸임 교수로 계신 거죠?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의 계획서에 보면 교과목 제목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의 여성과 법. 네.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이게 요번에 개설된 교과목입니까? 아니면 전부터 했던 과목입니까? 아니요, 한 3년 차인데요. 아. 법대 양화식 학장님이 네. 저한테 직접 저희 이미지에 맞는 제목을 지어주겠다고 지어주신 과목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이 어제도 제가 통화를 했지만 유여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수업이다. 네네.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마음껏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라라고 저를 위해 만들어주는 수업입니다. 아, 그러면 이 수업에 지금 보니까 13주인가 14주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14회 되는 것 네, 같은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니까요. 예. 네. 그러면은 여기에 내용들은 주로 그러니까는 여성과 관련된 법적 이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네. 요번에 지금 특히 문제가 된 게 데이트 폭력 얘기랑 스토킹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를 과거부터 계속 다뤄왔던 내용들인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데이트 폭력 법을 국회 법제관으로 들어갔을 때 네. 처음 출근한 첫날 저한테 내려온 법이 데이트 폭력법이었어요. 아, 예. 근데 제가 그날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법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요? 그러니까 다들 왜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일단 폭행죄가 있고 상해죄가 있는데 네. 데이트 폭력이라는 이름이 그럴싸하지만 데이트 폭력죄라는 걸 따로 만들 경우에는 데이트라는 것을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언제나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은 가정이란 의의가 가능하거든요. 네. 자, 의의를 딱 했을 때 가정이란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구체적인 그 명확하게 뭔가를 규정할 수가 있는데 데이트를 규정하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렇네요. 단장님 하실 수 있어요? 다양하죠. 그런 문제도 있네요. 그럼 데이트 폭력을 엄하게 처벌하자는 건지 데이트 과정에서 뭐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좀 봐주자는 아니에요. 건지 입법 취지는 네. 두 사람의 관계성을 가정폭력과 유사하다고 보는 거죠. 아. 친한 사이에서 폭력을 가했으니까 더 가중처벌하자는 게 입법 취지였습니다. 아, 네. 하지만 입법 취지는 굉장히 아름답죠. 네. 두 사람이 신뢰관계에서 연애 중인데 연애 중에 때렸을 때 신고를 못 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비는 거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또는 가정폭력과 비슷해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두 사람 문제는 두 사람에서 해결하라고 하니까 그 문제를 접근하기에 너무 어려우니까 데이트 폭력을 규정을 따로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합의를 못하게 하고 완전히 가중처벌하자는 게 입법 취지였는데요. 네. 저는 일단 입구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데이트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단장님은 데이트를 규정할 수 없다. 그렇죠. 데이트를 규정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데이트에 대한 생각들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요, 네. 처음에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 것부터 데이트라고 해요. 네. 어떤 사람은 손잡는 것부터, 어떤 사람은 키스부터, 어떤 사람은 정말 뜨거운 그날부터. 무슨 얘기냐면 데이트라는 것을 규정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만나서 처음 만난 날부터 30일까지는 데이트의 시작이라고 본다. 31일부터 50일까지는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정할 수가 없는 것은 법으로 만드는 순간 억지가 되고 포퓰리즘이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데이트 폭력을 별도의 개념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네요. 그 지적을 2013년부터인가요? 꾸준히 해왔었고 데이트 폭력 법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입법 발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저는 의의부터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데이트 폭력 문제나 좀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 데이트 폭력 문제나 스토킹 이런 주제에 대해서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강의를 해오신 내용들이네요. 강의를 할 때 항상 오픈해서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네. 제가 보면 강의 취지 같은 게 적혀 있는데 오픈된 마인드 속에서 접근을 해서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는 수업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A는 B다라고 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각각의 사정이 양형 규정이라는 게 바로 전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걸 학생들에게 정말 그 넓은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접근해 가는 과정을 가르치는 수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제가 좀 제기해 볼게요. 언제든지요. 자, 데이트 폭력에 관계되어져서는 지금 언론에서 어느 부분을 제일 지적하냐면 데이트 폭력, 떠나가는 사랑을 잡기 위한 몸부림. 몸부림이 아니라니까요. 몸부림? 네? 그것도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해. 네, 이거 네. 하고요. 사랑해? 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게 떠나가는 사랑을 잡기 위한 몸부림이다 하면은 규정 같잖아요. 몸부림이다? 그죠. 몸부림이다 이렇게 하면 옹호하는 거죠. 몸부림이다. 몸부림인가? 그러니까 정말 넌 나쁜 사람이니? 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 떠나가는 사랑을 잡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옹호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 제가 그걸 왜 옹호를 해요? 과연 데이트 폭력을 떠나가는 사랑을 잡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네요. 보통 예. 그 현장에서 사람을 딱 잡고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떠나려고 해서 잡다가 제가 미쳤나 봐요. 순식간에 제가 순간 미쳤던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경찰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당신을 사랑해서. 근데 그게 스토커와 같이 연결이 돼요. 얼마나 좋아하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는데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언론에는 마치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우리 유채국께서 떠나가는 사랑을 잡기 위한 몸부림이다 라고 해서 옹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거기에 퀘스천 마크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하면 그게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전혀 느낌이 다르네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열어두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너희가 이야기하는 몸부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 속은 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그건 얼토당토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딱 잘라놨죠. 제가 하는 수업 내용은 다 빼고 가운데 딱 잘라서 그 가운데 말만 딱 빼가지고요. 싹 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마 편집인데요. 저는 되게 기뻐요. 네. 제가 유명해졌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악마 편집도 당하고. 그런데 그러면 강의를 봐야죠. 네, 6주차에 이제 그건데 이거는 근데 오해가 있잖아요. 봐요. 스토킹은 범죄인가요? 이런 다음에 나는 사랑한 죄뿐입니다. 10번 찍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 적어 놓으니까 뭔가 또 옹호하는 걸. 그 스토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스토커한 사람이 스토킹은 범죄인가요? 나는 사랑한 죄뿐입니다. 네, 친구들이요. 저 여자한테 10번 가서 고백하면 저를 사랑해 줄 거래요. 그래서 계속 가서 얘기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해서 제가 했어요. 라고 경찰서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그렇죠. 화두를 던지는 의미네요. 저는 이번에 제가 저한테 굉장히 너무 감탄했어요. 네. 학생들 수업에 재밌도록 이렇게까지 고민해서 제가 그 강의 기획서를 썼구나. 드라이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네, 스토킹은 범죄인가요?라고 하면서 나는 사랑한 죄뿐입니다. 10번 찍는 중입니다라는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우리나라는요, 스토커에 관련된 법이 스토커 방지 법안을 만든 것도 저였고요. 네네. 발의를 했던 법안을 기초를 제가 만들었는데, 네. 일단 독일은 있습니다. 네네. 외국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법을 통과 안 시켰어요. 왜요? 이 생각인 거죠.
좋아하는데 왜 처벌해야 돼? 아. 제 생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생각이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들과 싸웠어요. 네. 스토커 처벌법은 강화해야 된다고. 강화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범죄 처벌법에 8만 원이에요. 근데 저와 관련된 검색해서 쳐보면 제가 수없이 글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네. 강화해야 된다고. 더 황당한 거는 3번을 놓으라고 했을 경우에만 해당돼요. 3번이나 네. 넣어요? 예를 들면 사랑합니다 했을 때 싫어요. 사랑합니다. 싫어요.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스토커 처벌법에 해당되어요. 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것도 경범죄 법이- 처벌법이에요. 그것도 8만 원. 경범죄예요? 8만 원 내고 또 시작하면 돼요. 아유, 그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스토킹 당해 보셨어요? 저는 아무도 아. 스토킹을 당해 보셨으면 그게 얼마나 참 아니요. 저는 무섭고 근데 그 두려운지 알 느낌을 텐데. 알아요. 주변에서 예. 당해서 아. 그것이 끝없이 슬픔까지 간 사건을 많이 봤습니다. 네. 제가 그 사건을 많이 봐서 스토커 방지법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너무나 네. 경하게 처벌하는 걸 보고 문제 제기한 거예요. 자, 그런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유해 최고께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뭔가 이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말을 적당하게 꾸며서 내 입장은 사실은 이런 거지 강의 안에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변명하는 게 아닌지 궁금하시죠? 과거에 유해 최고가 방송에 출연해서 또는 본인이 출간한 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보면은 알겠죠? 지금 현재 둘러대는 것인지 일관된 얘기를 하는 것인지요. 자, 한번 지켜보시죠. 데이트 폭력이 말이죠. 헤어지자면 때리는 거요. 이제는 중년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40대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이별 통보를 했다고 수차례 때렸고 괴롭혀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 교수님,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손가락까지 부러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때렸길래 정말 손가락이 부러졌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난달 27일부터요. 이달 15일까지 여자가 남자보다 6살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자가 헤어지다고 이제 이별 통보를 하니까 남자가 격분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남자가 자신의 집이나 여자친구 집에서요. 여자친구를 얼굴과 명치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총 6차례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손가락까지 부러졌다고 하는데요. 얼만큼 어느 정도까지 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손가락이 부러져서 폭행죄에서 상해죄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을까. 전치 몇 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지금 이별 통보에 격분해서 여러 번을 때린 걸 보니까 이걸 지금 데이트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데이트 폭력은요. 사랑을 가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더 심한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어떻게 보면은 사랑 싸움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일반 폭행과 폭력과 똑같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남성은 지금 이게 단순한 사랑 싸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찰은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네요. 저는 일관된 사람이에요. 예전에도 지금 방금 방송에서 말씀하신 네. 것과 똑같이 방송에서도 말씀하시고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네요. 저는 가정폭력을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가정폭력은 집안이라는 그 구조 안에서 탈출을 할 수 없는 구조 안에서 똑같이 계속 쳇바퀴가 도는 폭력이 네. 해당되거든요. 근데 데이트 폭력도 거의 비슷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두 사람의 관계성에서 계속 돌고 도는데 사실은 저는 끊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자가 놓으라고, 아니 무슨 여자가 항상 폭력의 희생은 아닌데요. 그렇죠. 남자가 스토킹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뭐 그렇지만 하여튼 네. 놓으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전 가르쳐요. 아. 가정폭력은 구조상 도망갈 수가 없지만 그래도 데이트 폭력과 스토커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아 이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너 해야 된다. 왜냐면 네. 우리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네.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법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네. 포퓰리즘적으로 이 법을 만들려고 다들 노력하지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폭행죄가 있으니까 만약에 남자친구가 나를 또는 여자친구가 나를 폭행을 했을 경우에 바로 경찰서로 가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폭행죄로 바로 고소를 하라고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케이. 적극적인 대응 방식을 가르치는 저를 무슨 폭력을 옹호한다고 표현을 하다니요. 저는 어떤 경우도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마라 수준이 아니고요. 저는 어떤 경우도 폭력과 폭행은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폭력과 폭행은요.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 대응 방식을 설명했던 건데 네. 바로 그런 자신감이 계시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러면 이 온라인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강의를 하겠다, 생방송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럼요. 우리 PD님 데리고 가려고요. 수업 근데 시간에. 피디님 시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 그 시청자들의 호기심 유발을 위해서 강의 계획서 내용 중에 네. 언론에서는 주로 2개만 다루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좀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자, 3회차 때 네. 성매매는 정말 나쁜 범죄인가? 네. 성은 판매할 수 있는 것인가? 위헌은 될까? 독일은 왜 성을 허용하는가?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뭐라고 하실지 궁금해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소개해 제가 주세요. 퀴즈 하나 낼게요. 네. 성, 장기, 아기 셋 중에서 팔을 수 있다면 단장님은 뭘 파시겠습니까? 꼭 팔아야 한다면. 성이요. 이게 되게 애매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3개 중에 꼭 뭔가를 팔아야 그러니까 된다고 해서 얘기한 거예요. 셋 다 팔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성 파는 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게 아니라 3개 중에 팔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근데 선택해야 되니까 고민도 하는 하지 건데. 않고 바로 그 대답을 하는데요. 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네. 그런데 왜 그 대답이 나올까요? 네. 나머지 2가지는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강한 생각이 있지만 성매매라는 단어는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니 그 중에 하나를 팔아야 된다니까. 아니요, 단장님 이건 되게 정확한 얘기인데요. 네. 자, 성매매 방지법이 있고 처벌법이 있고 다 네. 있어요. 네. 솔직히 시청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요. 변명하고요. 예.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했다더라, 카드라 많이 듣고 계세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여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법으로서 금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범법자인데도 불구하고 처벌 안 받는 거 저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네. 그런데 네덜란드와 독일은 처벌 안 받아요. 공창제죠. 합법화돼 있죠. 합법화죠. 네. 그러면 왜 어느 나라는 합법화, 어느 나라는 불법화가 되어 있을까? 그럼 불법화를 했을 때 얻는 이득이 무엇일까를 진짜 진지하게 학생들과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계속 이걸 금지하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 외국처럼 우리도 오픈하는 게 맞냐? 외국에서 오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네. 생각은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말고사와 중간고사로서.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위원이 아직 그러니까 위헌인지 아닌지 그 성매매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성매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자유다. 그런데 세금은 내지 않겠다. 네. 그 부분을 저는 공론화에서 가르치는 수업인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제 젊은 아이들과 이 부분을 쉬쉬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이 옳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옳은 것도 아니고 이건 다름의 차이를 수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가는 수업입니다. 아, 뭔가 결론이 이게 옳다 그르다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런 취지시네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한테 질문을 누가 딱 한다면요. 자, 성매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싫어요라고 하죠. 당신의 남편이 만약에 성매매 정말 싫어요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서 한 번쯤 오픈은 분명히 해야 되고 근데 이런 젊은 층과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공론화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또 사람들은 우리 유채고 의원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사실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공론화라는 건요, 단장님. 누군가와 대화를 계속 통하면서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 사람에게 뭔가 화살을 던진다는 건 들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죠. 네. 그건 뭔지 아세요? 이미 세뇌 교육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뭐든지 공론화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3회 강의 내용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날짜 잘 보세요. 자, 그럼 4번째 4주차 때 한번 또 여쭤볼게요. 성희롱과 성추행은 왜 여성은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주저하는가? 남자는 항상 가해자인가? 이건 뭐예요? 내용이 성희롱과 성추행 차이점 아십니까?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그쵸? 거예요. 정말 네. 그 차이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너 정말 너 앞뒤가 구분이 안 가. 이건 성희롱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말로 하는 건 희롱, 추행은 만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만지는 거 정도가 아니라 강제로 키스하는 게 성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성희롱이란 건 우리 형법상 개념에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법이 잘못 만들어져 있어서 말로 하면 희롱, 그리고 만지면 추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념을 먼저 가르치고 그러면 우리 옛날 음담패스를 많이 하는 선배들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 보통의 여자들은 음담패스를 남자들이 하면 어떤 방법을 취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호호호. 아니에요. 못 들은 척해요. 못 들은 척. 네, 못 들은 척해서 딴짓을 해요. 네. 전 그게 싫다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듣기 싫어요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더 세게 해주거나. 진짜 제가 여기서 방송 오너라서 할 수 없지만 저는 어떤 방법을 옛날에 취했었냐면요. 못 들은 척을 주로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제 귀가 굉장히 피곤해지는 걸 느꼈어요. 네. 근데 남자들은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재밌는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계속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은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그냥 편하게 하던 분위기에서 하면 안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저는, 예를 들면, 건배 제의. 잠깐만, 러브샷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서로가 정확하게 규정을 모르고 막 얘기를 해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거구나. 근데 보통 얘기가 남자가 하자고 하면은 범죄, 여자가 하자고 하면 괜찮은 줄 알아요. 쌍방향이죠. 자, 그다음 사회도 재밌을 것 같죠. 오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남자도 억울해요. 남자들이 억울한 여성을 위한 법. 이건 뭐예요? 뭔가 남자들의 어떤 성범죄나 잘못된 편향된 성인식을 뭔가 옹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주제거든요. 여자들이 보통 잘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남자가 자기를 쳐다보면 어딜 보세요? 이러거든요. 네. 그럼 남자들은 저 안 봐. 특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네. 두 명이 딱 쓰면 여자들은 계속 이렇게 남자를 쳐다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저 남자가 나를 보나 안 보나. 근데 남자는 굉장히 기분 나쁘대요. 예.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네. 여자들이 자기를 의심한다는 생각이 든대요. 억울하다는 거죠. 네. 억울하대요. 왜 우리를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보느냐는 거죠. 밤길에 여자가 앞에 걸어가는데 남자가 뒤따라가면 여자들은 이렇게 하죠. 계속.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죠. 자기 갈 길 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는 잠재적인 범죄인. 근데 남자가 가고 있는데 여자가 뒤따라가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죠. 그렇죠. 또각또각 하고 가도. 그렇죠. 왜 그런 인식이 생겼냐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이거 되게 꼭 법철학적인 내용이에요. 남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편견 속에서 남자가 되게 억울하고 오해받는 측면들도 있다. 전철 탈 때요. 여자가 옆에 다가가서 이렇게 탁 부딪힐 때 남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죠. 근데 남자가 만약에 부딪히면 여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죠. 네. 근데 여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름에 되게 더운 날, 땀이 엄청 나는 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쁘다고 가끔 생각하는 여자들이 있대요. 네. 이거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 남자들은 그 머리가 불쾌했다고 표현을 해요. 땀이 날 때. 네. 각자의 다른 관점을 다 설명해주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굉장히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옹호하는 거, 남자 편을 드는 그런 게 전혀 아니네요. 그러니까 각자가 화성 남자 금성 여자예요. 서로가 생각이 다른 걸 얘기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구주차. 아까 6주, 7주쯤은 하도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온 거니까 구주차 제목이 뭐냐면 낙태, 여성의 권리인가요? 아니면 태아가 우선인가요? 이거 참 낙태죄가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어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주제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낙태라는 거에 사실은 엄마의 건강, 엄마의 선택, 그리고 엄마가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점에서 하나, 아이 입장에서 하나인데요. 그러면 태아가 아이인가 아닌가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죠. 민사적 관점에서, 형사적 관점에서 태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이를 가졌는데 남자친구가 떠나요. 그럼 그때 그 여자에게는 나아라고 사회는 얘기합니다. 근데 남자는 떠나버리고 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너 잘못이야 라고. 보통 그렇게 많이 하고 떠나요. 그래서 입법화가 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떠난 남자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법안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다 설명하면서 과연 여자에게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지 않은 권리는 여자에게 있는가 남자에게 있는가부터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9주차입니다. 마지막 11주차. 임신한 여자는 직장에서 공주인가요? 아니면 눈치 봐야 하는 입장인가요? 이건 뭡니까 또? 어떤 모 공공기관에서요. 전화 벨이 뜨르릉 울릴 때요. 네. 예를 들어서 단장님이 지금 전화를 걸어요. 네. 전화를 거는데 그 여자가 공무원이 임신한 경우에는 네. 따르릉이 아니고요. 이 자리의 전화는 임신 6주차 여성의 전화기입니다. 이렇게 신호가 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에? 우리나라 실제 상황이에요. 아니 그럼 프라이빗한 얘기를 왜 알려줘요? 6주인지. 아니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한마디가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말 조심하세요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얘기예요. 그거 모르셨죠? 네. 이 수업은 굉장히 디테일한 수업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전화가 여자를 보호하는 걸까?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걸 보호하는 거라고 법이 만들어지려고 했던 거예요. 아. 근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모든 전화 거는 사람이 자기가 임신한 걸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나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임신한 여자에게 보통 너는 임신했으니까 이 일도 빼고 야근도 빼고 하면 보호받는 것 같죠. 글쎄요. 그런데 예.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자를 안 뽑는 거예요. 음. 그 부분까지 논의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당장 내게 오는 이 특혜와 혜택이 결국은 여자들에게 진출을 못하게 하는 방어벽이 되고 내가 앞으로 나가고자 할 때 너는 그 보험료가 여자가 더 비싼 거 아시죠? 네네. 가임 가능성 때문에. 네네. 근데 그게 과연 진짜 평등인가에 대한 고민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기를 우리 유채고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강의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오히려 이 강의 계획서 논란이 촉발된 것이 네. 그동안 숨겨져 왔던 유채고 의원의 강의 능력, 강의 내용들을 오히려 이렇게 공론화하면서 또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네. 그래서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강의하기로 결정하신 거는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또 탁현민 행정관을 왜 또 갑자기 끌어들이셔가지고 토론을 제안하고 뭐 토론이 싫으면 특강 요청하겠다고까지 하셨는데 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언론에서 제 여성관이 이상하다 이런 네. 얘기를 하길래 물어보지도 않고 제 여성관을 잘라서 악마 편집에서 얘기했잖아요. 네네. 탁현민 행정관은 진짜 이상한 걸 했잖아요. 뭐 그렇죠. 나와보라는 거죠. 너희 아. 여성관이 얼마나 이상한지 내가 예. 해부해 주겠다. 아. 그리고 이상한 행동 막 이렇게 손 들고 한 거 있었잖아요. 얼마나 이상한 그 성관념이 청와대에 가서 있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공개해 주겠다는 거죠. 나를 이렇게 악마 편집했으니까 내가 볼 때 못마땅한 적어도 이상한 삐뚤어진 여성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앞에 보내서 삿사치 해부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공개 신청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사실은 탁현민 행정관의 그 잘못된 문제 있는 사실 여성관 문제는 너무 가볍고 쉽게 넘어갔는데 네.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우리 유채고 의원님의 어떤 여성관은 오히려 건강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성들을 상당히 옹호하는 그러면서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저는 여성들을 위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판과 비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있네요. 저는요 남녀 차별이란 말 되게 싫어해요. 네. 남녀 평등이란 말도 싫어해요. 네. 저는 여성이라서 남성이라서 그 말을 싫어합니다. 네.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되고 누구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법으로 가르치고 싶은 네. 거예요. 그래서 남녀를 나누려고 하는 이 법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은이라고 사람은 누구나 평등해야 된다는 걸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너가 여성이기 때문에 너가 남성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게 있다면 그게 모두가 평등해져야 되는 세상이 와야 한다는 걸 가르치고 싶은 수업이었습니다. 정말 탁현민 행정관이 이 강의를 할 때 직접 와가지고 공개 토론을 하거나 또는 특강을 하면 정말 재미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진짜 취지는 뭔지 아세요? 글쎄요. 와서 제 수업 좀 듣고 정신 좀 깨치라는 거예요. 그 제안이 하나 더 있네요. 자, 첫 번째. 자, 토론 한번 해보자. 자, 토론 자신 없으면 와서 특강이라도 한번 하면서 질문이라도 받아라. 그것까지 자신 없으면 와서 강의 듣고 정신 차려라. 네. 세 가지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아주 최고 수위에 오른 것 같은데 언제 강의를 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8월 말 화요일인데요. 29일이었나요? 잠깐만요. 네. 매주 화요일인가요? 네, 매주 화요일. 매주 화요일 몇 시죠? 9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9시 30분에 시작하고 시간은 몇 시간 정도 하나요? 3시간인데요. 보통 3시간을 꽉 채우면 에티켓이 없는 선생님이죠. 네네. 네. 그래서 보통은 2시간 한 25분 정도 수업을 그럼 합니다. 9시 반부터 시작해서 한 2시간 반 정도를 하면은 11시 반 또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화장실 가고 뭐 하고 하면 12시 정도의 수업이 12시. 12시 10분, 12시 5분에 끝나요. 9시 반부터 한 12시 경까지 수업을 하고요. 네. 자, 그럼 생방송을 한다 그랬는데 어디를 통해서 생방송을 합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할 생각인데요. 네. 지금 그 중요한 수업들은 아마 적반하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녹화를 해서 적반하장을 통해서도 한 번씩 내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을 통해서 특별편으로도 나가고 네. 지금 관심은 생방송이니까 생방송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나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페이스북. 페이스북, 네. 그럼 페이스북에 가서 유여해 이렇게 치고 검색해서 들어가면은 생방송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겠죠? 저도 네. 안 해봐서요. 네. 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8월 29일부터 강의가 시작되고요. 강의는 토탈에서 14회인가 그렇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9시 반부터 시작해서 약 한 12시 전후까지 2시간 반 정도 수업이 진행되고, 이 생방송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방송이 되어지는데, 관심이 계신 분은 페이스북으로 들어가서 유여해라고, 류입니다. 유가 아니라 이렇게 치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생방송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또 따로 편집을 해서 바로 적반하장 특별편으로 해서 또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자, 쭉 얘기를 들으면서 기대감이 하나 생겼습니다. 탁현민 행정관께서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꼭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서 공개 토론을 유해 최고화하는 방법. 두 번째는 토론이 부담스러우면 특강이라도 하는 방법. 그것마저도 부담스러우면 와서 강의라도 듣는 것. 몇 번이라도 와서 꼭 좀 강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를 지금 빨리 그만두고 나가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성관이라도 좀 교육을 통해서, 네네. 약간 재교육을 통해서, 재사회화를 통해서 청와대에서 네네. 근무하는 게 네. 바람직하고 건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유해 최고위원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한테 직접 저희 이미지에 맞는 제목을 지어주겠다고 지어주신 과목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이, 어제도 제가 통화를 했지만, 유여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수업이다. 네네.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마음껏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라라고 저를 위해 만들어준 수업입니다. 그러면 이 수업에 지금 보니까 13주인가 14주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4회 되는 것 네, 같은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니까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내용들은 주로 그러니까는 여성과 관련된 법적 이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네. 요번에 지금 특히 문제가 된 게 데이트 폭력 얘기랑 스토킹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를 과거부터 계속 다뤄왔던 내용들인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데이트 폭력 법을 국회 법제관으로 들어갔을 때 네. 처음 출근한 첫날 저한테 내려온 법이 데이트 폭력법이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날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법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요? 그러니까 다들 왜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일단 폭행죄가 있고 상해죄가 있는데, 네. 데이트 폭력이라는 이름이 그럴싸하지만 데이트 폭력죄라는 걸 따로 만들 경우에는 데이트라는 것을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언제나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은 가정이란 의의가 가능하거든요. 네. 자, 의의를 딱 했을 때 가정이란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구체적인 그 명확하게 뭔가를 규정할 수가 있는데, 데이트를 규정하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렇네요. 단장님 하실 수 있어요? 다양하죠. 그런 문제도 있네요. 그럼 데이트 폭력을 엄하게 처벌하자는 건지, 데이트 과정에서 뭐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좀 봐주자는 아니에요. 건지, 입법 취지는 네. 두 사람의 관계성을 가정폭력과 유사하다고 보는 거죠. 아. 친한 사이에서 폭력을 가했으니까 더 가중처벌하자는 게 입법 취지였습니다. 네. 하지만 입법 취지는 굉장히 아름답죠. 네. 두 사람이 신뢰관계에서 연애 중인데, 연애 중에 때렸을 때 신고를 못 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비는 거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또는 가정폭력과 비슷해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두 사람 문제는 두 사람에서 해결하라고 하니까 예, 자유한국당 유해의 최고위원의 그 강의 계획서 일파만파로 국민들의 관심, 시청자들의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 유해 최고위원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일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서서히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 이 강의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 과거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거 옹호하는 내용은 아니네? 그러다가 유해 최고가 바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 궁금하면 직접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온에어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발 더 나갔죠. 그 탁현민 행정관, 당신 여성관 진짜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나랑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토론 제안하고 특강해달라고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8월 29일 날 첫 강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지금 시청자들의 관심 아주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날 실제로 생중계가 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방송을 보실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 논의와 관계돼서 우리 그 유해 최고위원 모시고 좀 더 한번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유 최고위원께서 사실은 최고위원이 되시기 전에 네. 교수님이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교수님이셨는지 잘 몰랐거든요. 네, 저 지금도예요. 이번에 개강이 다음 주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개강이 다음 주라서 굉장히 긴장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은 빨라요? 네. 개학을 앞두면 얼마나 떨리는지 아세요? 아, 그렇습니까? 학교 가기 싫어서. 지금 수원대학교에서 지금 교수로, 겸임 교수로 계신 거죠?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의 계획서 보면 교과목 제목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의 여성과 법. 네.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이게 요번에 개설된 교과목입니까? 아니면 전부터 했던 과목입니까? 아니요, 한 3년 차인데요. 아. 법대 양화식 학장님이 네. 저는 사랑한 제뿐입니다. 네, 친구들이요. 어. 저 여자한테 10번 가서 고백하면 저를 사랑해 줄 거래요. 그래서 계속 가서 얘기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해서 제가 했어요. 라고 경찰서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그렇죠. 화두를 던지는 의미네요. 저는 이번에 제가 저한테 굉장히 너무 감탄했어요. 네. 학생들 수업에 재밌도록 이렇게까지 고민해서 제가 그 강의 기획서를 썼구나. 드라이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네, 자, 뭐든지 물어보세요. 스토킹은 범죄인가요라고 하면서 나는 사랑한 죄뿐입니다. 10번 찍는 중입니다라는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우리나라는요, 스토커에 관련된 법이 스토커 방지 법안을 만든 것도 저였고요. 네네. 발의를 했던 법안을 기초를 제가 만들었는데, 네. 일단 독일은 있습니다. 네네. 외국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법을 통과 안 시켰어요. 왜요? 이 생각인 거죠. 좋아하는데 왜 처벌해야 돼? 아, 제 생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생각이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들과 싸웠어요. 스토커 처벌법은 강화해야 된다고. 강화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범죄 처벌법에 8만 원이에요. 근데 저와 관련된 검색해서 쳐보면 제가 수없이 글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네. 강화해야 된다고. 더 황당한 거는 3번을 놓으라고 했을 경우에만 해당돼요. 3번이나 네. 넣어요? 예를 들면 사랑합니다 했을 때 싫어요. 사랑합니다. 싫어요.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스토커 처벌법에 해당되어요. 아, 지금 현재 그것도 경범죄 법이- 처벌법이에요. 그것도 8만 원. 경범죄예요? 8만 원 내고 또 시작하면 돼요. 아유, 그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스토킹 당해 보셨어요? 저는 아무도 아. 스토킹을 당해 보셨으면 그게 얼마나 참 아니요. 저는 무섭고 근데 그 두려운지 알 느낌을 텐데. 알아요. 주변에서 예. 당해서 아. 그것이 끝없이 슬픔까지 간 사건을 많이 봤습니다. 네. 제가 그 사건을 많이 봐서 스토커 방지법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너무나 네. 경하게 처벌하는 걸 보고 문제 제기한 거예요. 자, 그런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유해 최고께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뭔가 이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해. 네, 이거 네. 하고요. 사랑해? 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게 떠나가는 사랑을 잡기 위한 몸부림이다 하면은 규정 같잖아요. 몸부림이다? 그죠. 몸부림이다 이렇게 하면 옹호하는 거죠. 몸부림이다. 몸부림인가? 그러니까 아. 정말 넌 나쁜 사람이니? 음.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 떠나가는 사랑을 잡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옹호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 제가 그걸 왜 옹호를 아니, 해요? 과연 데이트 폭력을 떠나가는 사랑을 잡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네요. 보통 예. 그 현장에서 사람을 딱 잡고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떠나려고 해서 잡다가 제가 미쳤나 봐요. 순식간에 제가 순간 미쳤던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경찰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당신을 사랑해서. 근데 그게 스토커와 같이 연결이 돼요. 아. 얼마나 좋아하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는데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언론에는 마치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우리 유채고께서 떠나가는 사랑을 잡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해서 옹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거기에 퀘스천 마크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하면
그게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전혀 느낌이 다르네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열어두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너희가 이야기하는 몸부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 속은 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그건 얼토당토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딱 잘라놨죠. 제가 하는 수업 내용은 다 빼고 가운데 딱 잘라서 그 가운데 말만 딱 빼가지고요. 싹 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마 편집인데요. 저는 되게 기뻐요. 네. 제가 유명해졌나 봐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악마 편집도 당하고. 그런데 그러면 강의를 봐야죠. 네, 6주차에 이제 그건데 이거는 근데 오해가 있잖아요. 봐요. 스토킹은 범죄인가요? 이런 다음에 나는 사랑한 죄뿐입니다. 10번 찍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 적어 놓으니까 뭔가 또 옹호하는 걸. 그 스토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 스토커한 사람이 스토킹은 범죄인가요? 난 그 문제를 접근하기에 너무 어려우니까 데이트 폭력을 규정을 따로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합의를 못하게 하고 완전히 가중처벌하자는 게 입법 취지였는데요. 네. 저는 일단 입구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데이트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단장님은 데이트를 규정할 수 없다. 그렇죠. 데이트를 규정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데이트에 대한 생각들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요. 네. 처음에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 것부터 데이트라고 해요. 네. 어떤 사람은 손잡는 것부터, 어떤 사람은 키스부터, 어떤 사람은 정말 뜨거운 그날부터. 무슨 얘기냐면 데이트라는 것을 규정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만나서 처음 만난 날부터 30일까지는 데이트의 시작이라고 본다. 31일부터 50일까지는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정할 수가 없는 것은 법으로 만드는 순간 억지가 되고 포퓰리즘이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데이트 폭력을 별도의 개념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네요. 그 지적을 2013년부터인가요? 네. 꾸준히 해왔었고 데이트 폭력 법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입법 발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저는 의의부터가 힘들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데이트 폭력 문제나 좀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 데이트 폭력 문제나 스토킹 이런 주제에 대해서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강의를 해오신 내용들이네요. 강의를 할 때 항상 오픈해서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네. 제가 보면 강의 취지 같은 게 적혀 있는데 오픈된 마인드 속에서 접근을 해서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는 수업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A는 B다라고 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각각의 사정이 양형 규정이라는 게 바로 전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걸 학생들에게 정말 그 넓은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접근해 가는 과정을 가르치는 수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제가 좀 제기해 볼게요. 언제든지요. 자, 데이트 폭력에 관계되어져서는 지금 언론에서 어느 부분을 제일 지적하냐면 데이트 폭력, 떠나가는 사랑을 잡기 위한 몸부림. 몸부림이 아니라니까요. 몸부림? 네? 그것도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말이.